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혁신과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없어도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면은 언젠가는 또 우리 당의 혁신에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혁신이라는 것이 거시적이고 거창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 크고 작은 일들, 그 중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청년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에 많은 행사가 있죠. 그러면 문자가 옵니다. 핵심 당원들은 문자를 받으실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오죠. 내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뭐 집회가 있다, 또는 이번 주 수요일 무슨 행사가 있다, 모든 당원 참석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데, 이게 시간을 어떻게 빼겠습니까? 청년들이 2, 3일 전에 올 때도 있고, 심지어 내일이 행사인데 오늘 올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일에. 일반적인 청년들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정당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전부 다 백수여야 되고, 아니면 자영업자여야 됩니까? 그도 아니면은 정당 활동을 위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생업을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래 못 버티는 겁니다. 20, 30대 청년들 요즘 얼마나 자리 잡기 힘듭니까? 직장을 다니며 연차 한 번 쓰기도 너무 눈치가 보여요. 행사 일정 자체도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참여하기가 힘든 시간인데, 하물며 공지조차도 며칠 전 혹은 그 하루 전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정치권에 떠돌아다니는 청년들만 남는 거예요.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짜야 되는 건데, 평범하지 않은 청년들이 그들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정당에서 활동을 하니 이거야말로 혁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날 청년들 의견 수렴한다 합시고 정책을 내본들, 일반적으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공장 다니면서 학비 버는 청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3년째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이런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아닌 어느 정도 돈 좀 있고 찰만한 정치 지망생 청년들,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다 보니 크게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아서 청년들은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좀 더 혁신을 하려면 열어야 돼요. 핵심 당원 위주로 자꾸 운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 당원을 양성을 해야죠. 문을 닫아놓고 모든 당원 참여 가능이라고 써놓고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자꾸 행사를 열어버리고 당의 캠페인을 열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조차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혁신 불가능합니다. 정당 활동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기존에 매번 똑같은 얼굴들, 몇 년씩 보는 얼굴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백날 토론하고 토의해봐야 어차피 똑같은 대답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소한 부분들부터 좀 개선이 되어야, 혁신의 걸음이 쌓여야 그 위에서 꽃이 피죠.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지난번에는 제가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입장을 한번 대변해 보려고 합니다. 권한,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도 하고 연대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누가 나한테 오라고 해서 나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비단 시도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청년위원장 선거가 치루어질 때도 소위 지역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혹은 불러서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러면 안 돼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중장년층들이 자꾸 청년층에 개입을 하느냐? 본인들이 밀고 있는, 혹은 본인의 계파 소속인, 쉽게 말해서 본인에게 줄 대고 있는 청년들을 키워주려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줄 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의 모습이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공론화를 해볼까도 했어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된다. 근데 다들 두려워합니다. 왜냐? 지역사회에서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누군가가, 권력자들이 전화를 해서 나가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더 나아가서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청년이 청년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들이 이런저런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 외압인 겁니다.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 다 혁신의 대상인 거죠. 청년들도 자정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청년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혹은 청년 몫으로 의원이 되신 분들, 그 중에서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법률을 재개정하고 혹은 그런 시도를 하고 혹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청년 의원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못지않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청년 몫으로 배지를 달았으면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실천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이기에 당연히 받았던 가점들, 그 과정에서 중장년층들이 양보를 해주거나 경선에서 손해를 보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 것을 유권자든 중장년층 민주당 선배들이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도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민주당의 혁신과 관련돼서 주절주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생각이실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르실 수도 있고 많이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담론을 펼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민주당은 더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